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가 여러 개의 시트에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 데이터를 병합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시트에 있는 데이터들의 열들이 동일한 경우 데이터를 병합하는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병합하고자 하는 데이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엑셀 파일에는 아랫부분에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전주, 대전 등 이렇게 5개의 시트가 있고 각각의 시트에는 지역별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각 시트에 저장된 데이터는 일시, 고객 번호, 물품 번호, 그리고 판매량 등의 순서로 9개의 동일한 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산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대구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5개의 시트에 9개의 동일한 열들로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파워 쿼리에서 병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메뉴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파일에서 통합 문서를 선택하고 지역별 데이터를 선택한 다음에요.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색 창에서 여러 항목을 선택하고 대구, 대전, 서울, 부산, 서울, 전주 모든 데이터를 다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 변환을 클릭하면 파워 쿼리 편집기가 나타납니다. 이 파워 쿼리 편집기 창의 왼쪽 쿼리 부분을 보면 대구부터 전주까지 가나다 순으로 시트 이름이 보입니다. 이 데이터를 병합하면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데이터처럼 각각의 시트 위에 맨 위에 보면 모두 이렇게 열 이름들이, 다시 말해서 변수 이름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변수 이름이 나타나는 이 행을 헤더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헤더가 각각의 시트에 변수 이름, 즉 헤더가 있고 그 헤더 아래에 데이터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 이 데이터를 올바르게 병합하기 위해서는 이 병합한 데이터의 첫 행에만 헤더, 즉 열 이름이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적용된 단계 원본에서 이렇게 데이터 열을 확장만 하게 되면 데이터가 병합은 되었지만 이 열 이름에 해당되는, 다시 말해서 변수 이름에 해당되는 이 헤더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이런 변수 이름은 맨 위에만 나타나면 되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변수 이름들이 나타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적용된 단계에서 이 확장된 데이터를 제거하고요. 삭제하고 데이터의 첫 행을 헤더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승격된 헤더 부분을 선택하면 이 수식 입력줄에 table.promote headers라는 함수가 보입니다. 이 함수를 이렇게 블록으로 설정해서 컨트롤 C 버튼을 이용해서 복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적용된 단계에서 원본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고요. 이 부분도 삭제하고 탐색도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이 열 추가 부분에서 사용자 지정열을 클릭한 후에
사용자의 지정열 이 수식 부분에서 방금 전에 복사해 놨었던 테이블 프로모터 헤더스라는 이 함수를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이 괄호 안의 부분을 다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요. 오른쪽 이 사용 가능한 열에서 이 데이터 항목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괄호 안에 이제 데이터 항목만 남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사용자 지정열이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데이터가 병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최종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네임열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사용자 지정열 두 개를 이렇게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다른 열은 다 제거를 하면 이 네임열하고 사용자 지정열만 이렇게 남게 되죠. 그래서 이 사용자 지정열 오른쪽에 있는 확장 버튼을 이렇게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가 병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데이터가 서울 데이터, 부산 데이터, 대구, 전주, 대전 잘 데이터가 병합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 시트에 있는 데이터의 열들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데이터를 병합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열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얘는 이 예인데요. 방금 그 본 데이터하고 비슷한 데이터입니다. 똑같이 5개, 서울부터 대전까지 5개의 시트가 있고 각각의 시트에는 지역별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는 각 시트에 저장된 데이터의 열들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서울 시트는 데이터가 9개의 변수, 즉 9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부산 시트 그리고 전주 시트에는 8개의 열로 데이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에는 결제 방법이 없죠. 부산 데이터에도 결제 방법이 없습니다. 서울 데이터, 대구, 대전 데이터에는 전부 다 이렇게 결제 방법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대구 시트에는 이 결제 방법은 있는데 비고가 없죠. 비고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과 대전 시트는 9개 열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부산, 전주, 대구 이 3개의 시트는 8개의 열들로 데이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데이터를 병합하는 과정은 각 시트 데이터 열이 동일한 경우와 사실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데이터 병합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를 확인 차원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메뉴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파일에서 통합 문서를 선택하고요. 열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데이터를 선택한 다음에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항목을 선택하고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전주 시트를 모두 다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 변환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첫 행을 헤더로 만들기 위해서 이 적용된 단계에서요 이 승격된 헤더 부분을 선택하고
여기 수식 입력줄에 있는 테이블.promote headers라는 함수 부분을 컨트롤 C 키를 이용해서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이 적용된 단계에서 이 원본만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본만 남았죠. 자, 여기에서 똑같이 열 추가해서 사용자 지정열을 선택한 후에 이 사용자 지정열 수식 부분에 복사해 두었던 그 내용 table.promote headers라는 함수를 붙여넣기 하고 괄호 안의 내용을 블럭 설정한 다음에 오른쪽에서 데이터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괄호 안에 데이터만 남게 되죠.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고요. 이번에도 이 네임열하고 이 사용자 지정열을 제외한 다른 열은 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지정열에서 확장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서울부터 부산, 대구, 대전, 전주 데이터가 전부 다 이렇게 잘 병합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존재하지 않았었던 그런 열들이 있었죠. 그 존재하지 않았었던 열들은 값들이 이렇게 다 CT에 따라서 존재하지 않은 열들이 있었죠. 그 값들은 전부 이렇게 널 값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널 값이 이렇게 있으면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요. 이 변환해서 값 바꾸기를 통해서 이렇게 널 값을 블랭크로 아무것도 없는 형태로 이렇게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똑같이 값 바꾸기를 통해서 널을 아무것도 없는 형태로 이렇게 바꾸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병합된 데이터에는 매출액 열이 있죠. 매출액 변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매출액은 판매량 곱하기 단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에는 여기 왼쪽 열에 보면 할인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인율을 고려해서 판매량 곱하기 단가 빼기 판매량 곱하기 단가 빼기 곱하기 할인율 이렇게 이 매출액이 지금 계산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은 원래의 매출액을 우리가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은 매출액을 계산해 놓을 수 있겠죠. 앞에서 한 것과 같이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은 매출액을 우리가 계산해 보기 위해서 이 사용자 지정열 중에 결제 방법이죠. 이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왜냐하면 이 앞에다가 제가 새로운 열을 하나 추가해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열 추가에 사용자 지정열을 클릭하고 새 열 이름에 원 매출액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원 매출액이라고 입력하고 수식 부분에 판매량하고 곱하기 기호 입력하고 단가를 더블 클릭하면 판매량 곱하기 단가로 계산되는 원 매출액이라는 이런 이제 새로운 변수가 하나 생기게 되겠죠. 이것은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은 그냥 판매량하고 단가만 가지고 만든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요 이렇게 맨 마지막 부분에
뭐 이쪽으로 이걸 옮겨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원 매출액이라는 사용자 지정렬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제가 이 사용자 지정렬 이 결제 방법을 누른 상태에서 이 부분에 이걸 넣고 싶다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옮길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엑셀로 되돌아가서 나중에 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그건 엑셀에서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병합해서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 데이터를 그룹화해서 뭐 예를 들면 지역별 결제 방법별 뭐 원 매출액 또는 지역별 결제 방법별 매출액 이런 것을 집계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그러한 일을 하고 싶다면 변환 메뉴에서 그룹화 그 다음에 고급을 선택하고요. 그룹화 창에서 이 그룹화 기준에 일단은 네임 선택합니다. 이름이죠. 지역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그룹화 추가 버튼을 누르고요. 결제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결제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집계 항목의 새 이름에 예를 들면 지역별 결제 방법별 원 매출액 입력하고 합계를 하는데 원 매출액을 합계하는 것이죠. 집계를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역별 결제 방법별 그냥 매출액 여기는 할인율이 적용된 것이죠. 그래서 합계를 하는데 할인율이 적용된 이 매출액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지역별 결제 방법별 원 매출액 그리고 할인율이 적용된 매출액 등의 정보를 집계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집계할 수도 있고요.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sum if 함수나 sum if s 함수를 이용해서 집계할 수도 있는데 sum if s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집계하는 경우에 우리가 약간 주의해야 될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이제 엑셀로 가지고 되돌아가 보면은요. 자, 이것은 없애도록 하겠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엑셀로 되돌아가면 이렇게 이제 병합된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병합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함수를 이용해서 집계할 때 제가 미리 해놨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병합된 데이터를 가지고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역별, 결제 방법별 판매량을 제가 미리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결제 방법에는 지금 이렇게 어떤 결제 방법이 입력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빈 칸으로 있는 것도 있죠. 이랬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 결제 방법별 판매량을 제가 계산하기 위해서 만약에 sum if s 함수를 이용해서 한다면 이렇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한 것처럼 이 금액은 이 판매량은 이 2열이 여기죠. 이 판매량을 집계하는데 조건이 A열에서 B85
이 서울이죠. 그 다음에 I열에서 C84 카드죠. 여기에 해당되는 이 판매량을 찾아서 합산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카드, 현금 있고 여기에 빈칸이 있으니까 이 빈칸을 그대로 놓고 우리가 sum if s 함수를 이용해서 집계를 하게 되면 우리 의도와는 달리 이 부분은 집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분이 지금 여기는 카드, 현금이 있는데 값이 입력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빈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여기가 빈칸일 때는 이 부분을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284 이렇게 입력하지 말고요. 이 블랭크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값으로 처리를 해주면 이 I열에서 이 부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 I열에서. 그래서 여기 아무 값도 없으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우리 의도대로 잘 계산을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주의하면 되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뭐 이런 걸 집계하면서 이렇게 sum if s 같은 함수를 그렇게 뭐 쓸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집계 정보를 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그룹화해서 하는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뒤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피벗 테이블을 이용하면 훨씬 더 편하거든요. 이제 그런 방법을 앞으로는 쓸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지만, 만약에 함수를 이용해서 이런 걸 계산을 해본다면 이런 차이가 있으니 여기에 이렇게 빈칸이 있을 때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태로 계산을 하게 되면 잘 계산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을 주의하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